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은 비보존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하한가로 직행을 한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장 시작부터 점 하한가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 초대형 악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 종목에 대해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네, 문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8월 4일 천원 부근에서 비중 14%. 네, 아침에 이제 눈 떠보니까 하한가를 맞았네요. 뭐 가망성이 없을까요? 라고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일단은 점 하한가는 가장 안 좋은 겁니다. 하한가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장중에 이제 하락으로 시작해서 하한가로 마감을 하는 거는 중간중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점 하한가로 기록을 하는 것은 내가 팔고 싶어도 결국에 매수에 대한 수요가 없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물량이 그만큼 많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보존 헬스케어 물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하한가 676원에 무려 550만 주나 쌓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규모로 보면은 33억에서 34억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3억에서 34억 정도를 누가 한 방에 매수하지 않는 이상은 이건 좀 풀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초반에 400만 주에서 지금 550만 주 말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전 상황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오늘은 좀 풀리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600이 되고 700만 주까지 쌓인다 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풀리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비보존 헬스케어는 하한가가 풀릴 때 조금 대응을 해보자. 꼭 오늘이 아니라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초대형 악재 어떤 게 있었느냐? 요게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바로 내 반기 검토 감사 의견 부적정 사실 확인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반기 보고서에 대한 검토 부분들이 의견 부적정으로 지금 나왔다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신뢰성 있는 반기 재무제표의 미수령. 두 번째,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1번보다는 사실 2번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보통 이제 2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일단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이 뜻 자체가 이 기업이 계속해서 존속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결국에 기업이 존속을 못하게 되면은 상장 폐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비보존 헬스케어가 당장에 지금 상장 폐지가 유력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걱정을 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장 폐지 직전 단계인 관리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회계 감사였으면 상장 폐지 심사 대상이 됩니다. 다행히도 지금 반기 검토 의견이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기회를 주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지적받은 사유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충분히 좀 남아있죠.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결국에 이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이건 결국에는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돈은 회사가 버는 게 없는데 나가는 건 많은 거죠. 지출은 많은 거고 돈을 버는 게 없으면 다행인데 계속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지속 적자입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입이 빵원인데 돈은 계속 나가야 돼요. 한 달에 마이너스 2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수입은 0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 개인들도 자본 잠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제 개인으로 치면은 파산이 되는 거죠. 수입이 있어야지 결국에 개인이든 기업이든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비보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후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투자 유치도 있겠고요. 유상증자 방법도 있겠고 또 전환사채에 대한 발행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 재무구조를 좀 개선을 하려는 의지 정도를 좀 보여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영업손실이 마이너스 60억, 법차손이 137억,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이 이제 37억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적자 덩어리예요. 결국에 이제 회사에서 남은 게 지금 부채밖에 없는 거고 지금 약간 잉여 자본에 대한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심각해지면 이제 자본 잠식까지도 좀 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회사의 어떤 행보를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얘네들이 이미 전환사채를 발행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상환한 사채가 무려 36억이나 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터지면은 주가의 어떤 유동적인 부분에 이제 타격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점. 이것도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적적인 모멘텀도 거의 아예 없는 상태죠.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완전 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채권도 그렇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합병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합병도 무조건 합병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어디를 이제 합병하냐가 굉장히 좀 큰 문제인데 자회사인 이제 비보존 제약이 있습니다. 일단 자회사를 인수를 하려고 해요. 네,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보존 제약이 지금 재무적으로 괜찮냐? 아닙니다. 이 회사 역시도 지금 부채 덩어리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비보존 헬스케어가 그런 이제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대상이 됐는데 여기다가 또 하나의 이제 부채 덩어리인 자회사까지 합병을 한다. 이거는 오히려 지금 그 불난집의 부채질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은 이제 비보존 제약 같은 회사가 아니라 최대한 이제 재무적으로 좀 깔끔한 회사랑 합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굳이 이 비보존 제약인 자회사를 인수하는 게 또 동사의 이득인가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 주가 회복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하한가 풀릴 즉시 대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으로 오를 수도 있지 않냐라고 말씀 주실 수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나 예측이고 우리가 추측일 뿐이죠. 갑자기 이 악재가 전부 다 사라져서 귀신같이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이런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기술적 반등은 어느 회사에서나 어느 종목에서나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사실 상승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결국에 이 종목이 상승세다, 상승 추세다라고 하려면은 꾸준한 추세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세적인 우상향 전환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나와봤자 단기적인 반등인데 현재 상황상 확률상으로 본다면 악재가 굉장히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 하락 쪽에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맞다라는 거죠. 주식은 확률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좋다고 보고 들어갔어요. 네, 매수를 했는데 그때 당연히 이 종목 안 좋은 게 많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호재가 많을 때 보통 들어가죠. 이런 것처럼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확률 싸움이에요, 주식은. 호재를 보고 보통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죠. 악재가 떴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를 가능성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극적인 반전이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한가 풀릴 즉시 대응 방법이 손절이던 반등 시 이제 손실률을 좀 줄이시던 어쨌든 즉각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희 아테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신 분의 이제 매수 날짜와 또 오늘까지 이제 입력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또 얼마만큼의 수익을 쌓을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보유 기간이 얼마 안 되셔서 금방 종료가 됐습니다. 바로 시작을 했고요. 일단 이때 이제 1,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중간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음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간에 일단은 꼬리를 만들면서 급등했다 급락을 하게 된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쨌든 상승 한 번 정도는 있었다라는 거. 그치만 이런 꼬리 자체는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순식간에 찍고 순식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만 이렇게 자동으로 매매선을 걸어 놓는다면은 언제 어디서나 알아서 프로그램이 자동 매도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중간에 6%라는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어떤 점들이 이득이냐? 지금 만약에 하한가로 마이너스 30-40% 손실이세요.
그럼 여기서 그 전에 6, 7% 수익을 본 게 있기 때문에 손실률에 대한 방어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 그냥 갖고 있으면은 지금 뭐 마이너스 3, 400 손실이에요. 그죠? 3, 400 손실인데 여기서 만약에 50%를 매도했다. 먼저 매도를 했는데 6%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면은 5, 6에 30이죠. 플러스 이제 30만 원은 내 수익이 되는 거고 나머지 50% 500만 원이 지금 마이너스 3, 40% 이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50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150에서 플러스 30을 빼게 되면은 결국에 지금 120 손실일 거를 이걸 계속 갖고 있으면은 지금 마이너스 3, 400 원금이 크니까 손실률도 더 커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눈덩이처럼 부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분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플러스권인 것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최악의 상황에서 내가 리스크 방어를 할 때 손실을 300만 원, 400만 원 볼 거를 120, 100만 원으로 줄일 때 이때를 위해서라도 분할 매수 매도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정말 재수없는 경우에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다음날 갑자기 악재가 나오면서 한가 갈 수도 있습니다. 주식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근데 많지 않아요. 종목을 잘 고른다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최악의 경우를 여러분들이 대비를 하신다면은 그때도 최대한 손실을 줄이시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 매수 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좀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방치했으면은 원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1,000만 원에서 마이너스 3, 400 손실이지만은 중간에 대응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절반 이상인 100에서 120 사이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내가 최악의 국면에 맞이했을 때도 손실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 이것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수로 아셔야 하는 그런 이제 요소입니다.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내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요. 종목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날짜, 비중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